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이제 10월달 결전의 달이 왔는데, 마음이 참 착잡해지죠? 자, 다 그래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오시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과목에 충실하게 또 오늘까지 우리 이제 백선하고요. 다음 주부터 또 시험 보죠. 또 시험 보고 그리고 일요일날 또 특강도 하고 필수 암기장 특강도 하고 이런 이제 여태까지 해오던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법은 별거 없어요. 백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쫙 풀어보시고 그리고 자 이론이 또 이제 우리 이 필수 암기사 하면서 백선하면서 제가 좀 시간이 급해갖고 지문만 쫙 틀린 것들 해설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론이 또 좀 궁금해지고 좀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이론하면서 뭐 체계, 절차 이런 것들 또 도시공관리계획 절차 이런 거 보면은 또 옛날에는 잘했는데 또 요새 또 좀 신경 안 써갖고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라든지 이런 거 한번 쭉 훑어보면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당장 지금 계신 분들 내일 시험 봐도 다 합격해요. 그렇지 않을까? 다 합격해요. 그래서 걱정하지도 마시고 하여튼 끝까지 시험 보면은 합격하십니다. 합격하시니까 그 중간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조하고 막 그러니까 요새는 막 공부하려고 해도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고. 여태까지 열심히들 해오셨으니까 뭐 특별한 거 하겠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시 복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 지문 정리는 백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학원 보면은 이 백선 이거를 무슨 갑오처럼 아주 그냥 소중하게 제가 설명하면은 옆에 별도로 연습장을 딱 마련해갖고 거기다 답하고 이렇게 틀린 거 체크해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다. 그렇게 그냥 갑오처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는 안 풀어 다음에. 그게 이제 문제. 열심히 준비해놓고 안 푼다. 그래서 하여튼 적어도 한 3번, 공법 100선지면 3번만 풀면은 50점 뭐야, 60점 다 맞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좀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좀 불안하고 그런데 또 요새 보면은 맨 뭐 올해 시험은 또 더럽게 어려울 거다.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 나왔는데 여태까지 역대 최고로 쉽게 나왔어요. 최고로 쉽게. 그래서 이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시험까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은 자살률 급등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하겠다는데 그 우지를 다 꺾고 울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로 쉽게 나왔죠.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이. 그래서 우리 시험도 쉽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뭐 어렵게 나온다 다 헛소리야. 그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주차, 그 정비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자, 3개 법률 싹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3개 법률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도 뭐 그만큼 남았으니까 또 부지런히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41번. 정비법, 41번. 자,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 그래서 우리 시험에 6문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용어에서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용어에서.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은 뭐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 그게 너무 힘들죠. 요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알았어요.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그리고 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물을 개량 건설. 그래서 기반시설 새로 깔아주고 건물도 다시 짓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종류는 3개입니다. 중에서 1번 맞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게 달동네니까 극히열화, 과도밀집, 강조가 딱 붙어요. 주거환경을 개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근데 하나 더 있죠. 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개량,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2개가 있어요. 2개. 그래서 2개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 2번, 재개발 맞죠? 상호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요거를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재개발 사업. 근데 하나 더 있죠? 주택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호출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합쳐갖고 재개발. 3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나, 여기서 땡, 정비기반시설 양호, 재건축량.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 그 아파트 단지니까 공동주택에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물어보면 그 두 개가 키워드 답이죠. 양호하고 공동주택이 밀집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서를 새로 깔아주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이다라고 그랬는데 재건축은 기반서는 양호 좋대요. 이거 손 안 되니까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뭐 없어요? 수용권 없다. 대신 매도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죠. 매도 청구권. 그리고 재건축만 동의 한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 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물, 4번에 노후화된 건물, 노후화, 그러니까 준공 20년 이상 40년이 아니고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 노후화 3. 그래서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맥시멈 몇 년? 30년. 30년 지나면 노후화된 건물로 봐서 재건축할 수 있죠.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40년은 어디서 봤을까? 40년. 뭔지 몰라도 하여튼 사용이죠. 사용. 뭔지 몰라도 사용. 그래서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 짓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 그거는 40년. 그다음 5번 정비기반설, 도로, 사가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거기서 공동구는 국토법에서 배웠던 공동구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면적 200만 초과할 때는 공동구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근데 그 옆에 거 공동작업장, 거기에 틀렸죠.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 그게 28회 때 정답.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그 다음에 그 밑에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설로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을 말한다. 광장, 그게 24회 때 정답. 거기까지는 좀 알아야 돼요. 정비기반설. 근데 작년에는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타가소, 어린이집,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유치원. 하를 찔러갖고 또 유치원 딱 물어봐갖고요. 틀렸고요. 7번은 맞고 8번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다.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또는 그러면 안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 다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면 재건축 조합원은 누가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 9번은 맞네요.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시장군수 등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요자들을 합쳐갖고 우리가 공공이라고 그러죠. 정비법에서는 공공사업시행자. 그다음 42번. 자, 일단 정비사업하기위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해놓고 사업합니다. 정비기본계획, 이 기본자 붙으면 의미는 뭐예요? 방향제시.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동네가 많으니까 뭐부터 할지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못해요. 그래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고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해나가니까 방향제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만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그래서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시장 또는 군수. 뭐가 틀렸어요? 군수. 절대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틀려요. 특광시장. 시장이 관할구역에 20년 단위로 수립이 아니고 10년 단위로. 항상 하나를 못 봤어도 하나를 더 또 찍어낼 수 있게끔 이런 배려심.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유자들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이죠. 대도시의 시장. 그럼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점은 수립,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점은 수립 안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점에서 시장이 수립했어요. 끝나는 거 아니죠. 그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땡. 대도시장은 승인 없어요. 그리고 절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라고요? 군수. 군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그럼 대도시의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받는다. 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일 때 도지사에게 승인받습니다. 4번, 5번은 다 맞는데 6번 한번 볼까요? 그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0살 이상 주민 공람. 자, 주민 공람 시켜갖고 주민 의견 듣습니다. 여태까지 예외 없어요. 다 주민 공람 며칠? 10살. 주민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시키는 것은 10살 이상. 지방의 의견 들어요. 거기서 지방의회는 며칠 내 의견 제시? 60일 내 의견 제시. 30일이 아니고 우리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30일 내 의견 제시인데 정비법은 60일이요. 지방의회가 60일 내 의견 제시. 그 다음 7번도 맞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면은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땡.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그래서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지자체가 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해준다?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든 정비구역을 지정했든 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근데 8번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아니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하는데요. 그 5년은 뭐 너무 쉬운 거고. 맨 앞에 국토부 장관도 틀렸어요. 그게 작년 정답이요. 왜 국토부 장관이 검토를 하고 그래요? 누가 검토해야 돼요?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수립권자가 합니다. 자, 옆으로 갑니다. 43번.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 이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합니다. 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뭐 또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입안한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 그래서 1번 보면 그 정비구역과 면적,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거. 용적률 몇 프로 구체적으로. 근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자,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럼 사업비가 총 얼마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조합원이 얼만큼 사업비를 분담할지. 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시기. 요거는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 2번은 맞고 3번. 자,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요. 정비계획 입안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합니다. 신청. 그런데 자, 그럼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하려면 10살 이상 주민 공람시켜갖고 의견 듣고 땡. 정비계획 입안할 때만 주민 공람 30일 이상. 아주 우리 공법에서 독특해요. 주민의 의견 청취해서 공람시키는데 30일 이상 공람시키는 거는 딱 얘만. 나머지는 다 며칠이요? 14일. 정비계획만 30일이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역시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 그래서 이 정비계획은 입안할 때 절차 30일 이상 공람. 60일 내 지방의 의견 제시. 30일, 60일 숫자만 딱 물어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숫자 좀 신경 써갖고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도지사는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뭐 틀렸어요? 도지사.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라고 그랬어요. 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좀 전에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해서 신청. 그럼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근데 옆 동네 도,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정비구역도 시장 원수가 직접 지정. 그래서 이제 도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또 국토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절대 정비구역 지정 못해요. 그다음 5번 맞고 6번. 자,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원 수장에게 신고한다. 아, 이런 바보 같은 집은 항상 공법의 원칙. 새로 할 때랑 변경할 때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새로 할 때 허가 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허가, 떠가지 변경, 허가 받습니다.
7번 맞고요. 8번. 자, 8번 올해 신설됐으니까 그건 뭐 틀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한번 보시라고 써놨어요. 그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지역조합원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 직장조합원 이름 틀려요. 직장조합이 아니고 지역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법도 뭐 1년을 했으니까 지역조합원 뭐 하려고 모집해요? 자, 저를 좀 보시고. 그래서 지역조합원 모집하는 목적.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이 공급받기 위해서, 즉 주택을 아파트 지으려고 조합원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도 궁극은 기존의 건물 철거해갖고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파트 짓는 게 사업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에서는 똑같은 사업하는 거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지역조합원 모집을 못하게 특별히 제한합니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 다 못하게 딱 제한해놓고 이제 사업해야죠. 근데 사업을 안 하니까 이제 해제요. 9번하고 10번 의무적 해제, 의무적. 자, 9번 재건축을 조합이 시행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자, 우리 의무적 해제 키워드가 뭐예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나오면은 몇 년? 2년. 눈뜬 장남이 아니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3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봐도 또 아유 그게 그거였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맞춰야 돼요. 저 추진위원회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10번 여기가 24회 때 정답.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해요. 자,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4년이 아니고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얘는 또 뜬금없이 몇 년이냐? 5년. 뜬금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2년에 3년 더하니까 5년. 그래서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해제는 24회 때 그냥 물어봤으니까 자, 올해는 그 밑에 11번 임의적 해제. 직권 해제할 수 있는 사유. 그거를 딱 물어볼 거예요. 그게 올해는 논점이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이게 올해 3개나 개정이 돼갖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가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일 때.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자, 이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30%예요.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임의적. 종래에는 딱 이것만 있었어요.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됐으면은 30% 이상의 해제하면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추가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는 얼마가 동의하면은 요청할 수 있는가요? 그게 과반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거 이외에도 복잡한 거 많아요. 뭐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안 되니까 2개라도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2개라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30% 이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과반수.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자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죠. 해제된 정비구역은 다시 뭘로 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보존 계량으로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죠. 또 올해 신설된 거 생선이라고 그러지. 생선. 도시 재생 선도지역. 그거 어떻게 잘못 읽으면 생선처럼 보이는데 도시 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옆으로 와서 44번.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일단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안전진단 이런 거 없어요. 재건축만.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못하니까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요. 이방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밑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 직권 실시. 원칙. 그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언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네? 잘 안 들렸죠. 좀 이제 자신 있게. 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도래하면, 그 말은 정비계획 입안하기
촌에 안전진단부터 해라. 재건축은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위반권자가 직권 실시하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 요청하면 또 실시 안 돼요. 그 2번.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아니고 10분의 이상 동의받아갖고 요청하면은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요청했을 때는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내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의 건물이 대상. 그런데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그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 뭐야? 붕괴될 우려가 크다. 누가 봐도 붕괴될 우려가 크니까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붕괴될 우려가 클 때 또는 이미 주택이 붕괴가 됐을 때는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바로 그냥 재건축할 수가 있죠. 4번 맞고요. 자, 5번. 위반권자는 현장 조사에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자, 이런 것들 심사해갖고 안전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하는 거. 그거를 무슨 결정한다고요?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할지 말지 현장 조사해갖고 결정하고요. 자, 안전진단 하기로 결정했으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안전진단 실시하는 거예요.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위반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진단 절차에서만 결정이 두 번 나요. 사전 결정. 자, 이거는 뭐를 결정하고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 안전진단 결과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결정한다. 정비계획을 위반할지 말지.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다. 의미가 뭐야? 재건축하기로 결정. 정비계획 위반 안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건축 안 하기로.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위반권자. 또 결정한다고 결정권자 그러면 안 돼요. 위반권자. 시장군수 등이 결정하고요. 자,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했으면 보고해야 돼요. 그럼 시장군수 등은 바로 위에 누구한테?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요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적정성을 검토해서 위반권자에게 이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취소할 것을 뭐만 할 수 있냐?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청하면은 요청에 따라서 위반권자가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다 누가 한다? 위반권자가 하는 거고. 자, 그럼 6번. 자,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이상이 동의해갖고 요청. 그러면 30일 내 안전진단 무조건 실시한다? 땡.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한 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통보. 실시할지 말지 결정해서 30일 내 통보. 그 다음 7번. 그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할 수 있는 기관 3개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건 이름대로 가면 되고.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여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파트 안전진단해요. 그러면 9번. 8번.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딱 읽어보니까 틀린 거 같죠?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 이 종국 결정. 그 다음 9번. 자,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으면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요? 시도지사에게. 그게 재작년 28회 때 정답이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10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제대로 했는지 결과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해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땡. 취소할 것을 요청만 할 수가 있죠. 요청. 자, 넘어갔고요. 그 다음 45번. 정비구역에서
시장원수 등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죠. 그러면 정비구역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게 못해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허가 대상 뭐 있을까?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6개. 이거는 뭐 한국에서 작업한다 매주 하죠. 매주. 이제 좀 6개 좀 알아야죠. 누구면은. 자, 아무튼 그래서 그 6개에다가 2개가 더 추가돼요. 자, 정비구역에서는 건물, 가설 건물 포함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 그리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 2개가 또 추가되었고 허가 받아야죠. 자, 그러면 그 1번 토지 굴착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 그게 뭐야? 땅 파고 공유 수면 매립, 이거를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죠. 형질 변경. 괜찮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여기 뭐 우리 본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틀린다고 누가 뭐 쪽 주고 그래요? 줘요. 아무튼 확실하게 맞춰야 돼. 그래서 하나를 해도 그 형질 변경. 그러니까 형질 변경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풀어갖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질 변경. 그다음 2번 말고 3번 농산물 생산에 요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농사 짓는 거 다 허가 안 받아요. 그 밑에 경작도 당연히 허가 안 받고. 그다음 6번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 3주일 쌓아두는 거 안 되죠. 한 주 더 쌓아둬야 돼.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그다음 7번 얘가 또 22회 때 준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임시로 심어두는 것은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랬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뽑아버려버려. 그래서 경미한 건데 다시 어디는 제외냐. 경작지는 제외. 경작지는 다시 허가받으라. 그러면 그 임시식재 그게 예외 끝에 딱 있는 거예요. 끝에. 근데 그 가로에 보면 경작지는 제외. 그럼 예외 또 가로 끝나 그 끝에 가로까지 꼭 그게 뒤져갖고 꼭 물어봐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갖고 그렇게 안 해도 틀려줄 건데 아무튼 그래서 자 경작지는 다시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그게 올해 또 신설됐어요. 기존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안전조치 그것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와서 46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사업의 시행 방법. 자, 요거 나오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발이니까 다 할 수 있죠. 저 보, 수, 환, 관.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자는 보전 끝? 너무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기반시설 새로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스스로 자기 집 고친다.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보수, 환관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된 방법은 뭐냐? 수용. 달동네 이거 제대로 개발하려면 수용이죠. 근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환관. 재건축은 관. 판식 줄여가면 되니까 보수, 환관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1번, 2번 뭐 다 받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그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얘가 작년 정답. 뭐 틀렸어요? 오피스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잠 푹 잘 주무시고 그래서 잘하시는데 그래서 오피스텔. 자, 요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만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그 다음 4번.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 자, 재개발은 건축물이라고 또 써야 돼요. 거기서 건물이란 주택, 상가, 공장 다 돼요. 주택 재개발, 시장 재개발, 공장 재개발 다 재개발이니까 재개발할 때는 다 그냥 건물 다 지어갖고 분양할 수도 있고 환지로 공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거기에 틀렸어요.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5번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분양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 근데 아무데나 되는 거 아니죠. 용도지역이 준주거 상업적에서 전체 30% 이하로만 건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환지가 틀렸어요. 왜 재건축은 환지가 없을까?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땅에다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재건축, 아파트만 다시 져갖고 분할해주는 관리 처분 방법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47번 사업 시행자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단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땡.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또 뭐가 있으면 돼요? 이건 또 아는 거 나왔죠. 불꽃 같은 의지. 근데 의지도 없다. 그래서 절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공공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 이 방법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나눠져. 첫 번째 요 보전 계량. 자, 요걸로 할 때는 그냥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해요. 동의도 필요 없고. 근데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하려면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환지 관리처분 일반적으로 요걸로 해요. 이때도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환지 관리처분도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는데 이때는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시장원수 등이 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든 이 세 가지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원칙.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요건 이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잘 물어봐요. 이유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합 만들어서 하죠. 그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을 매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합이 없으니까 대신 이거를 물어본다. 공공이 시행하기 위한 동의 요건은. 그래서 거의 뭐 환지니까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얼마요?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합니다. 그런데 2번 고기 28회 때 정답 지문. 자, 시장원수 등은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2분의 1은 2분의 1 이하 맞죠? 그래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3번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건축할 수 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합니다. 또 4번 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와 공동 시행할 수 없다? 건설회사하고 다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종래는 재건축 조합은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없다. 딱 막아놔갖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재건축이든 뭐든 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시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6번, 7번 뭐 다 맞아요. 그 다음 8번 가볼까요? 8번, 9번 시공자, 건설회사. 8번의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자, 일단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어디서? 총회에서 어떻게? 경쟁입찰.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정관이 아니고 경쟁입찰. 다만 경쟁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너무 잘해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거 뭐 다 똑같아요.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그래서 원칙은 경쟁입찰. 그런데 예외. 조합원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일 때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만 해도 원칙과 예외가 나눠져요. 원칙은 경쟁입찰. 100명 이하면 정관. 그 다음 밑에 9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해요. 이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경쟁입찰이 아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게 26회 때 정답. 그래서 그 두 개라도 정리해야 돼요. 공공까지는 우리가 뭐 모른다고 치고 조합은
원칙은 경제 입찰.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 그리고 언제 선정하는지 그런 것들 구분하고요. 그럼 이제 시행 방법과 시행자.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무슨 방법? 보수, 환관. 끝.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하의 절차는 이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절차. 그래서 48번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구성이 돼요?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회에 관해서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절차.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계획, 공사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받고 그 바로 공사하는 거 아니죠? 분양 신청 받아서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받으면 이제 철거해서 공사 끝나면 이종고시, 그걸 다른 말로 분양 처분. 분양 처분해 주고 총산하면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되죠. 그다음 이번에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할 때는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해야 된다. 땡.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의무의 예외. 조합은 20명 미만이면은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3번.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7명 아니죠. 추진위원회 5명. 5명 이상. 어디서 틀렸어요? 그럼 7명 이거 어디서 봤는데 7명은 어디예요? 그 황야의 7인가? 황야의 7인인데 그 황야의 7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이 7명. 그래서 5명 이상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시장원수 등의 승인. 5인 과반수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5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전문가 선정해서 맡겨갖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관리업자 선정할 때도 경제입찰, 원칙, 경제입찰. 그 다음에 설계자도 선정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돼요? 시공자 X. 시공자를 추진위원회가 선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공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 정관의 변경. 땡, 거기서 틀렸네. 아이고, 추진위원회 단계는 조합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럼 정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추진위원회가 뭐 있지도 않은 정관을 어떻게 변경을 해요? 조합 정관의 변경은 나중에 총회가 변경하는 거고요. 창립총회 개최해갖고 조합장도 뽑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가장 큰 업무는 뭐라 그랬죠? 동의서 받는 거라 그랬죠? 집집마다 집마저 다니면서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거. 그게 가장 큰 업무가 돼요. 그다음 6, 7, 8 뭐 다 맞고 9번 쭉 내려옵니다. 9번.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5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종래 2번이나 단독 기출이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의 산정 방법. 요리 몇 번 연습해 봤죠? 물론 뭐 기억은 없으세요. 그래도 잠재의식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면 돼. 막 최면을 해요. 아무튼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는 기준. 자,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하나. 또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 역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하나.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물 소유하고 있다. 하나. 그리고 2개 이상의 토지나 건물 공유하고 있는 자 같으면 공유자 대표 하나. 그래서 대표 1명으로 산정해갖고 동의받습니다. 그럼 박스 한번 보면 첫 번째 A, B, C 3명이 공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D가 있대요.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각각이요, 각각.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 하나. 근데 토지에 건물이 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각각. 그래서 토지는 A, B, C 3명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대표 하나. 또 주택은 뭐 D가 단독 소유하니까 D 하나. 첫 번째에서는 2명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E. E가 세 필지를 소유하고 있대요. 어떤 경우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코딱지만한 거 세 필지.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은 건데 자, 이때도 관계없이 하나로 산자. 그 다음에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F와 그 나대지의 지상권자 G. 지상권이 있으면 대표 하나.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FG 둘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2명, 두 번째 1명, 세 번째 1명. 그래서 총 4명. 또 그걸 또
무쇠 갖고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대명으로 산정합니다. 넘어가세요. 49번. 자, 조합에 관해서 틀린 것은, 조합이 할 때는 엄청 많아요. 조합은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에요. 거의 두 문제씩 매년 출제되니까 내용도 엄청 많아요. 자,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동의 요건은 어때요? 좋아요. 4, 3, 2, 1. 딱 좋았는데, 이런 뭐가 틀렸어요? 시도지사 인가가 아니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입니다. 정비법에서는 인가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한테 하죠? 시장군수 등. 그래서 시도지사 인가, 거기에 틀렸습니다. 2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는데 주택단지요.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5분의 4 아니고 4분의 3. 단지면은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별 과반수 요건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근데 3번. 자, 2번에 불구하고 즉 재건축인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대요. 아이고 아파트 단지도 아닌데 왜 재건축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니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 3, 3, 2가 돼요. 재개발하고 좀 달라요. 재개발은 4, 3, 2, 1. 재건축은 주택단지 밖에서 4, 3, 3, 2. 이렇게 이제 뭐 각각 할 때는 뭐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만 물어보면은 바로 헝클어지죠. 리모델링 조합은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물어보면은 이제 바로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각각 할 때는 거칠 게 없는데 이게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그냥 하나만 다른 거 던지면은 그냥 그 맑은 물에 그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동이 치듯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으로 하셔갖고 4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주택법 할 때 나오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등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 그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장원수 등에 인가받는다.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은 이거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 변경 인가. 그런데 조합원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조합은 바꿀 수 있죠. 그럼 바뀐 조합은 이런 고쳐 써놓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경미한 변경. 사무실 이사했든 바뀐 조합은 이름 고쳐 쓰는 거 이런 거는 경미한 변경. 의결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다음 5번 맞고 6번 조합은 따로 등기 안 해도 조합 설립 인가받은 때 성립한다. 택도 없어요.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등기 의무. 그럼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 7번은 맞고 8번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자, 9번 이하는 이제 조합원지 양도래요. 9번이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는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맞아요. 그럼 재건축 아파트 사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니까 조합원지는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원칙. 그런데 양도를 못하게 제한하는 게 딱 하나.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양도를 제한해요. 그런데 이 제한하는 시기가 달라.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것도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해갖고 우리 1주차 동영모에서 우리한테 크나큰 아픔을 끼쳤던 문제 아니요? 별로 그냥 아픈 만큼 성숙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10번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저 조합 설립 인가 후는 맞았는데 상속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양수라고 할 때는 매매나 증여, 권리변동 과정은 모든 행위인데 여기서는 두 개를 빼줍니다. 상속과 이혼은 제외. 상속받거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는 다시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있죠. 세대원 전원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정비법에서 독특한 거고. 11번 1세대 1주택 딱 전제 조건이에요. 1세대 1주택인데 소유를 10년 이상, 거주를 5년 이상 한 주택은 양도할 수 있다. 나 50번으로 할게요. 조합의 기관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임원은 필수적 집행기관. 반드시 두는 거예요. 조합원 몇 명이냐 관계없어. 무조건 두는 거예요. 반드시 둔다. 그 다음 2번 그 임원의 자격요건. 자, 그게 올해 신설돼 있어요. 2번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적어도 1년 이상 정비구역에 거주한 자. 또는 하나 더 있죠. 정비사업의 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몇 년 이상 소유한 자. 5년 이상 소유한 자. 그래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든 5년 이상 소유했든 그 엔드가 아니고 또는요. 둘 중에서 자격요건 갖춰야 돼요. 그런데 조합장은 거주요건이 더 세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장은 거주요건이 엄청나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임원의 자격요건 올해 신설돼 있고요. 그럼 이 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그 다음 3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2명 이상이 아니고 3명 이상. 2, 3, 4. 그래서 3명 이상. 다만 100명 초과할 때는 5명, 그 5명까지 되고 원칙 이사는 3명 이상. 4번, 5번 뭐 다 맞죠. 6번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면 당연퇴임하고. 여기까지 좋아요. 당연퇴임. 근데 퇴임하기 전에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우리 결격사유 또 올해 하나 개정된 거 있죠.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정비법 위반한 전과자. 종전까지는 5년간 결격. 이제 5년이 아니고 10년. 더블 10년간 결격이 되는 거죠. 대폭 강화. 그 다음 7번 맞아요. 그것도 시도지사가 표준정관 작성할 수 있죠. 그 다음 8번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해서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시장원수 등에 인가받는다. 원칙 정관 변경하려면 요거예요. 그런데 정관 중에서도 조합원에 관한 거,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에 관한 것은 3분의 2,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게 작년에도 기출, 25회 때 정답, 26회 때도 기출. 그래서 원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그거라도 정리하죠. 그 다음 9번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2개요.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조합원 몇 프로? 20% 이상 직접 출석.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그 다음 10번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요거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둬야 된다. 정비사업조합은 둘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임원, 총회, 대의원회 다 필수. 11번은 맞고. 그럼 12번 조합장을 포함해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죠. 조합장이 누구예요? 대의원의 의장.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 이사와 감사는 집행기관, 의결기관인 대의원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13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뭐 틀렸어요? 이사, 임원,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어디서? 총회.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조합도 반드시 총회에서 할 거. 그래서 공통사유 있죠.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과 해산. 이거는 모든 조합이 다 똑같아요. 반드시 총회. 그리고 여기서는 2개 더. 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2개 더 포함해갖고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요. 자, 힘들어요? 그 피곤해져요? 자, 51번 하나만 더 보고 쉴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51번부터는 쉬었다.